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정비법을 들고 왔습니다. 정비법. 오늘 정비법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요, 정비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거를 5회, 6회를 샅샅이 다 문제를 훑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듬석듬석 가더라도 정비법에 오늘 하루 정도 정리를 딱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초점을 맞춰놨으니까 쌤이 이끄는 대로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를 준 거를 먼저 이렇게 보면서 그 자료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자료가 아마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2장짜리 문제가 있고, 또 1장짜리는 정비사업의 비교 도표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개정된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공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뒤에 공고문을 보면은 원래부터는 출제의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고문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법만 출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시험일 기준, 시험일이 10월 27일이니까 10월 27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법은 출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오늘 내가 마지막에 1장짜리 이렇게 최근 공법 개정 내용 중 시험에 반영되는 주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8월 7일 엊그제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개정된 것까지 이렇게 반영해서 프린트해 놨으니까 마무리할 때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그 2장짜리 여러분 문제 있고 이제 요약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법 강의 34년 우영수 교수의 3편 도시정비법, 거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합니다. 2장짜리. 자, 그럼 용어 정의가 있죠. 정비사업, 정비법에는 이제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을 구역 안에서, 이때 보시고,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 그 다음이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일단 정비사업은 일단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빨리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밀집한 지역에 달동네, 별동네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보존하고 개량하고 정비를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죠. 극히 열악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철거 방식으로 합니다. 확 뜯어버리고 철거하고 밀어버리고 다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독과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은 이거는 그대로 살리면서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비철거 방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행해지고 있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재개발 사업은 열악한 지역이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상업과 도시 환경을 개선할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죠. 이 지역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상업과 공업지역, 상가와 공장지대. 서울의 쪽으로 가면 너무 발전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단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상업과 공업지역에는 여기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주거환경 개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그 사업을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도시환경하고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구나.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여기는 순전히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럼 이런 걸 볼 때 이 정비사업은 어떤 구역에 대해서 지정하느냐. 아, 정비사업은 여기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역이구나. 그리고 상업과 공업지역이구나. 아, 그래서 정비사업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대해서 지정되는 경우구나. 그래서 정비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의 안과 도시지역의 밖을 상대로 하죠. 그럼 도시지역 안내도 지정하고 도시지역 바깥에서 지정하는 게 우리는 도시개발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정비구역은 이거를 대상으로 지정하니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고시가 되면 여기는 여기 보다시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고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다. 여기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만 여기는 이제 구역으로만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고시된 걸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계획은 아니에요. 계획은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만 결정고시된 걸 보고 도시적 밖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도시적 밖이라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의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정비구역은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여기는 계획까지, 여기는 구역만, 여기는 계획은 아니다. 이것까지도 놓치지 말고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프린터의 핵심은 화살표 보십시오. 화살표 보면은 박스 위에 극히 열악, 단독과 다세대 주택 하면 그게 뭐죠? 극히 열악, 단독과 다세대 하면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빨리 핵심. 자, 그 다음에 열악과 상업공업은 어느 사업이죠? 재개발, 양호와 공동주택, 재건축. 그것만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거기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회 문제에서 보시는데 미리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문제를 안 풉니다. 그래서 2번 5회 2페이지에 2번 정비법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제가 보는 거는 보는 거는 무조건 별표하시고 안 보는 거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2번 정비법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동그라미.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 봉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절조성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 맞죠? 동그라미.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이 공동이용시설 하면 틀리겠죠. X 틀렸어요. 정비구역이라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 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이 정비구역 맞네요. 대지라 하면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대지 맞죠? 그러면 틀린 것은 여기는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정비법상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어차피 시험 문제가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들으시라고요. 정비법에는 이 용어 정의 아파트에서 하나야,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방침과 기본계획, 요까지, 여기서 이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오는 게 뭐냐? 주택, 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야. 그래서 안전진단의 시기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전진단까지 합쳐서 여기서 하나 정도.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과 구역 지정에서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무조건 여기서 하나.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하고 인가고시, 분양공고,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에서 여기서 1.5문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권 이전, 관리처분에서 1.5문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6문제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문제, 관리계획하고 여기까지 2문제,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의 시행까지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정비구역 계획에서 하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전진단하고 기본계획 이 파트의 앞부분에서 하나, 용어정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게 정비법이기 때문에 딱 여기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 거기에 맞춰서 보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단지라면 주택과 부대, 폭리스를 건설하거나 대조수한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해당하는 이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맞고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줄쳐 맞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은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했는데, 소유자의 개념은,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은 지상권자가 안 들어가는 게 재건축이죠. 재건축 사업은 지상권자가 안 나가고 나머지는 지상권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X.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동그라미. 정관 등은 조합에서 정하는 정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규약, 시장구조구청장, 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그래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거를 묶어서 정관 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용어정의에서 이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관한 문제를 선생님이 정리한, 자, 프린트 1페이지의 박스 첫 번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니까 잘 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책에 여기 있던 기본적으로 깔았던 문제하고 여기 선생님이 자료를 주는 문제하고 문제를 딱 보시면 완전히 세부적으로 나왔구나, 구체적으로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 했죠. 주택단지라면 주택과 부대, 폭리스를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사업계획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는 서브노트를 보시도 있죠. 그럼 서브노트도 있는데, 그럼 서브노트의 1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111페이지 6번 주택단지라는 게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책 보니까 아직도 책이 이렇게 깨끗해가 되겠어? 소위 말해서 참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책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다른 학원들은 보니까 빽빽해. 그럼 111페이지 6번 주택단지. 주택, 부대, 폭리스를 건설하거나 대지로 서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야. 그러면 1번에 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 폭리스를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5번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입니다. 6번에 줄치고 5번에 줄치고,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그게 우리가 주택단지라 얘기야. 그러면 1번 문항을 봐. 주택단지라면 주택과 부대, 폭리스를 건설하거나 대지로 수상 일단의 토지, 그거는 맞죠. 사업계획 승인이나 그까지는 맞는데, 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라고 해요. 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아파트라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 하지, 그냥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사업시행자란, 아까도 봤잖아. 토지주택공사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지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 이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중개업법 문제는 익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공법상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법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전부 다 시행자라고 돼 있지. 그렇잖아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3번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건물 소유자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안 들어가잖아. 그 정비사업은 세 가지 주제재,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이게 맞지만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안 들어가니까 틀렸잖아요. 이게 이 지문은 틀림없이 원래 나옵니다. 3번 지문은 100%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문 분명히 나오면 틀렸다. 왜?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안 들어가니까. 자, 네 번째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지방공사를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 전부 다 100%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가 틀려서요?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틀렸잖아. 방금 봤잖아. 토지주택공사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토지주택공사 플러스 지방공사만 토지주택공사라고요. 공공기관은 아니야. 그럼 공공기관이 누구냐? 한국자 붙은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그러면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나 철도공사는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죠. 왜? 이봐요. 이걸 잊잖아.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자꾸 잊어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기준만 잡아놓으면 절대 안 들리게 공법이야. 공법만큼 정직한 시험 과목이 없어요. 한마디로. 기준을 안 잡아놓고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니까 왔다 갔다 이거 했다가 뭐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다 뭐 별로 숫자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아따 뭐 공법은 숫자가 그렇게 많니 뭐가 많냐고요. 또 권한자가 뭐가 많냐고요. 한번 봐라고. 생각이 안 나면 뭐라 했어? 지정권자. 걔가 짓는다 했잖아. 딱 두 가지 빼고 환지계획 인가권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 그거 두 개지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지정권자야. 그럼 정비법 딱 봐. 이거하고 이거 빼놔놓고는 다 누구냐고. 생각 안 나면 시장군수 등. 누구라고요? 뭐가 복잡하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할 수 없어. 시장군수 등이야. 정비법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딱 봐. 아, 정비사업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맞지? 시내 한가운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나 관광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들어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공기관 중에 들어간다면 딱 한 사람. 토지주택공사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정관 등이란 방금 봤잖아. 정관, 그 다음에 규약,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가 시행한 시행 규정. 그래서 정관과 규약과 시행 규정을 묶어서 정관 등이라 한다. 5번이 정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포인트 잡아. 틀림없이 이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를 한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그럼 내가 예시해 주는데 이거를 이 예시를 못 잡아 자기 걸로 소화를 못 시키면 합격하고 멀어지는 거니까 잘 하시고 가시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7번째 정비사업 및 소유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극히 열악 맞고요. 그 다음에 단독과 도시밀집 맞네. 동그라미. 자, 2번 재개발은 기반시설은 양호. 양호 가면 재건축이잖아. 그럼 일단 털려서 볼 것도 없어. 3번 재건축은 양호 하나 노후 불량 건물이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이거는 맞네. 4번 재건축 사업의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의 소유자야. 지상권자 빠졌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5번 재개발 사업의 소유자는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맞네.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 2번. 이 정도는 여러분 분명히 눈 감고라도 발발 찍어 나와야 돼. 아시겠죠?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문제도 같은 문제니까 뭐 볼 것도 없고요. 10번째, 10번.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
감가보상금,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우선 매수 청구권 등 매도 청구, 저당권자의 물상대회.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감가보상금은 도시개발법의 내용이지 정비법 내용 아니잖아요. 맞죠? 거기 들어봐요. 감가보상금은 사업시행 전 땅값 500억, 사업시행 이후에 땅값 400억. 이래서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사업시행 이후에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랬을 때 모든 소유자와 권리자에게 갚아주는 돈이 감가보상금인데 그거는 반드시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감가보상금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맞죠? 개발법이야. 그러니까 바로 정답이 1번이다. 이런 식의 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거를 얘기해 주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1번에서 정비기본계획과 수립과 단위 타당성 검토 주기 이런 경우를 물었는데요. 이것도 깜찍한 문제예요. 주관격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자는 시장이에요. 정비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해. 그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일반시장. 거기다가 대도시시장이 들어가. 그런데 일반시장은 인구 50만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일반시는 도지사가 수립하지 말라고 하면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대도시시장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뭐를 정하는 계획이냐. 앞으로 여기다가 재개발 사업하겠다. 여기는 재건축하겠다.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겠다. 이게 예정 구역을 정하고 언제 여기는 2018년도 언제 여기는 2019년도부터 언제 여기는 2020년도 언제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주는 계획이 바로 기본계획이다. 자, 이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여기 기본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14일 이상의 공람이고 정비계획을 짜기 위해서 공람은 30일이야. 여기는 30일이고 여기는 14일. 이런 기본적인 틀도 살펴두시고 가면 되는데 자 11번에 기본계획 수립자와 수립단위 타당성 검토 주기죠. 그러면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장에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니까 요거를 딱 새기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아, 2번이구나. 10년 단위 5년마다 맞네. 2번이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아두고 가면 되죠. 13번입니다. 자,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의 지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부당한 것.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 노후 불량 건 밀집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구에 따른 구역에 대해 경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했는데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구역의 지정을 신청한다. 자, 구역 지정의 신청은 구청장 등이 합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30일 공람 절차를 거치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구역 지정 신청을 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공람 기간이 14일 딱 틀렸잖아요. 여기는 30일이고 여기는 기본계획은 14일이고 정비계획은 30일이잖아. 그러니까 14일 그것 때문에 틀렸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오케이? 1번 X. 2번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나 대통령이 정하는 줄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 대통령상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줄쳐놓으세요. 자, 줄쳐놓고 거기다가 경미한 사항은 일단 줄치고 여기는 10% 미만이라고만 딱 적어. 몇 프로 미만? 자, 구역 면적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이런 기준을 10% 미만 변경하는 거. 요런 거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요때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변경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다 3번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구역, 면적,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나 공동이용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이런 연면적에 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정비계획은 구속적 계획이야. 그리고 저 정비기본계획은 기본이라는 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비구속적이야. 그럼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이죠. 그러니까 후속적이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3번 맞아. 4번. 정비구역 지정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 설명을 거친 이후에 국토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다. 그럼 여기도 역시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오케이, 맞아요. 기본계획도 나오면 국장에게 보고, 정비계획과 구역이 고시되면 국장에게 보고한다. 맞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간주한다. 옳죠?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럼 무슨 여기 봅시다. 아직까지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고 뭐를 해도 이 기본 정비계획의 수립자하고 입안자, 여기는 수립자를 안 하죠. 정비계획은 입안자. 자, 여기는 수립자, 여기는 수립자라고 하고 여기는 입안자라고 합니다. 그럼 정비계획의 입안자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구역의 지정권자,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야, 한마디로. 정비계획의 입안자는 특특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봐. 대구광역시 북구에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작성한다. 누가 계획을 짭니까? 어? 누가 계획을 짜요? 대구시장이 계획을 짜요? 북구청장이 계획을 짜요? 오, 북구청장이 짜지. 정비계획은 누가 짜냐고? 북구청장이 짜가지고 대구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의 수립자는 특별시와 장과 광역시장은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누가 해? 구청장이 짜는 거야. 누가 짠다고? 구청장. 그래서 여기는 정비계획의 입안자는 특특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서부노트 110페이지 보게 되면 서부노트 110페이지 제일 밑에 정관등이 나옵니다. 그 정관등에서 자, 조합의 정관, 그 다음 소유자가 자체 운영하는 규약, 그리고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 관로, 이하 뭐라고 한다? 이하 뭐라고 한다?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그럼 거기 들어봐요. 시장, 군수 등. 그럼 여기서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냥 뭐라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비법에서만큼은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더라?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이걸 시장, 군수 등을 정비계획의 입안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정비계획의 입안자고 이 사람이 조합설립 인가권자고 이 사람이 안 따라오네. 내 혼자만 막 하네. 다시.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 입안자고 이 사람이 조합설립 인가하고 이 사람이 조추위 구성 승인하고 조합설립 인가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비법은 전부 다 온통 누구냐고? 시장군수 등이다. 시장군수 등이 누구냐고? 그쪽에 풀면 5명.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를 줄여서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 어느 법에서만? 정비법에서만. 오케이? 그럼 정비법에는 이렇게 나와도 맞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해도 맞고. 오케이? 그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한번 볼게요. 자, 15번.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정비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내가 엄마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구청장이 강남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안 해. 안 하니까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입안을 해 주시오 이렇게 구청장에게 입안 신청하는 사유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사유가 자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할 때 이때 시장군수 등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오케이. 아주 정확하고 시장군수 등은 제한을 받은 경우 이 시장군수 등을 위반자라 고쳐도 돼요. 시장군수 등이 뭐라고? 위반자. 위반자는 제한을 받은 경우 제한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뭐 한다? 통보해야 한다. 60일 맞습니다. 60일. 자, 그러면 창선씨 또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자, 이리 봐. 심심하는 게 아니고 외우세요. 자, 정비계획의 우리 공법상의 제한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야? 비행이 행에게 하는 거지. 그럼 소유자가 한다거나 민간이 하는 거잖아. 자, 국계법의 제한. 미정씨 빨리 나와. 국계법의 제한. 웃지만 말고. 국계법의 제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거 기지산용 이래 나와야지. 아 참네. 뭐라고요? 기지산용. 생각나요 안 나요? 맞죠? 그러면 제한의 결과 통보는 며칠 이내? 45일 이내. 연장 며칠? 30일. 그래서 최장이 며칠? 75일 이렇게 했잖아. 생각나?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의 구역지정의 누구 빼고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구역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오케이? 제한의 결과는 1월 이내에. 제한의 결과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그리고 연장도 며칠? 1월 이내.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이거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누구에게? 위반자에게 제한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 시기가 도달했어. 여기는 언제 수립하고 여기는 언제 수립하고 수립 시기 정해줬잖아. 그 수립 시기가 도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비계획 위반자인 특별시와 광역시 구청장이잖아. 구청장이 위반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 얻어서 얼마 동의? 3분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위반자에게 정비계획 위반해 주세요. 제안하는 거야. 그러면 위반자는 제안을 받아가 결과 통보 며칠 이내? 60일 이내. 연장 며칠? 30일. 그래서 여기는 45일 연장 30일. 여기는 1월 연장 1월. 여기는 60일 연장 30일. 그래서 최장 기간이 이게 제일 길어. 90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제한 제도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오더라도 하나는 나오는 거 아니요. 그럼 제일 잘 나오는 거 이거 아니가. 기반은 5분의 4. 나머지 지산용은 3분의 2 동의받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는 1만에서 3만 미만이어야 하고 그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고 관리고 생산관리지역 이런 지역이어야 하고 아시겠죠? 그 계획관리가 50% 이상이어야 하고 뭐 이런 구질구질한 내용이 나오는데 틀림없이 이게 하나는 나온다 이거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만 돌아가주면 공법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탁탁 부러지니까. 오케이?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머리 아플 것 같아 넘어갈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비계획은 건물의 건폐율, 용률 등 밀도에 관한 계획과 정비계획의 계약기간,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등을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는 아까 어느 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의 내용이지 정비계획의 내용 아니잖아. 오케이? 너무 쉽게 냈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을 봐두시고요. 16번하고 17번 이런 거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한 문제는 틀림없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정리한 거니까 보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여기 자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틀린 거 얘기하면 일단 16번에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인데 이게 법으로 말하면 이 계획을 짤 때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계획 대상 지역
정비계획의 대상 지역이 딱 나와 있어. 이게 페이지로 2페이지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 지역이 8개. 그 다음에 재개발의 대상 지역이 6개. 재건축의 대상 지역이 4가지야. 근데 여기서 이 2가지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 몇 군데 없으니까 빼고, 재개발은 6가지, 재건축은 4가지인데, 자,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 뭐, 여기서는 16번에는 일단 1번,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수가 해당 지역의 50% 이상 맞고, 그린벨트 안에서 50% 이상인 거 맞고요. 3번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과 토지 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건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 이상이 각각 재개발 사업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이야. 재개발 사업을 원하면 재개발하면 되는데, 재개발 사업을 원하지 않을 때 그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16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그 대상이 아닌 것 했잖아. 그래서 이거, 그래서 3번은 재개발 사업을 원하면 재개발 사업 하면 되고, 재개발 사업을 원하지 않을 때 그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다른데 그 포인트는 18번을 봐. 18번에 보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재건축의 요건이 이것도 4가지 이상이 나왔는데, 요거 내가 포인트로 딱 잡아놓은 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의 예정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거를 건설하고 3분의 2 이상의 안전진단의 결과 3분의 2 이상의 재건축 사업을 원할 때 이때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그 세대수,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200세대 이상으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범위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게 3번이 틀려서요. 300이 아니고 몇 세대? 200세대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다 맞는데요. 틀린 것이니까 3번이 틀렸다. 그런데 이거는 해석해 보면은 선생님이 요 부분을 개정된 거를 시간이 없어가 다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18번의 해석 부분도 고쳐주셔야 돼. 해석 부분은 똑바로 되어 있네. 18번의 해석 부분은 답 표기가 잘못돼서 답표기가 18번은 3번으로 해야 되는데 정답 표기가 5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답 표기만 3번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경우고, 그 다음에 19번도 똑같이 재건축은 200세대니까 300세대 그게 틀렸다 하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9번 같은 문제 요거 하나는 분명히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 봐두세요.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조합으로 틀린 거. 재개발 사업은 공장 매연 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그리고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이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다. 맞아.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노후 불량한 경우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 후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에서 몇 세대로 바뀌었다.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0,000 이상이니까 이거 무조건 입력해 두셔야 돼요. 자, 재개발은 철거민 50세대 이상.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열악이 시급한 지역 맞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발 제한구요 50% 이상 맞고, 재건축도 세대 이상의 아파트 고기 조시고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의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정받은 지역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은
재건축의 대상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대상 지역 두 가지 머릿속에 외우세요. 자, 2번 200세대 이상 부지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3분의 2. 요거는 재건축의 대상이다 하는 건 무조건 암기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나 알아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한 거를 내가 정리한 게, 자, 보세요. 오늘 자료 프린트에서 2페이지에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자, 도시비 정비법상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시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10년마다 타당성 검토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일부러 내가 장난쳐봤어요. 아주 스무스하게. 바꾸었잖아. X. 2번.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은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재건축 사업 예정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줄치고 부지면적 10,000 이상인 지역하고, 그 다음에 한 문항에다가 재건축이 이거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지문이 길 수밖에 없어. 두 가지를 넣었잖아. 이거 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웃지 말고 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안전진단 실시율과 전체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맞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은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의 과반수가 아니야. 3분의 2야. 그래서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 대해 수립할 수 있다. 그거 틀렸고. 4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규모별 건설 기준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 이하. 자, 이것도 여러분 서술에도 있고 교과서도 있으니까 교과서를 요약해 놓은 거죠. 자, 그럼 118페이지, 19페이지에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이게 국장이 정하는 건설 비율이에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90% 이하, 임대주택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 120페이지 도표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90, 재개발이 80, 재건축이 60이에요. 일단 이거는 외우세요. 주거환경은 몇 프로? 90. 재개발은 80. 재건축은 60이다 이거야. 그럼 고개 들어봐. 자, 설명할게. 주택단지가 1000세대 예정단지, 1000세대야. 1000세대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가 900세대 이하, 90% 이하니까 900세대 이하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그보다 큰 평수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은 30% 이하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 중에서 30%니까 300세대 이하는 임대주택으로 짓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임대주택 중에서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몇 프로? 50%거든요. 임대주택 중에서 50%니까 1000세대 아파트 단지다. 분양주택인 국민주택 규모는 900세대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00세대 중에서 300세대 이하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 300세대 임대주택 중에서 12평, 3, 42, 40제곱미터 12평이잖아. 12평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15%니까 150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정리할 거는 분양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환경은 90%, 재개발은 80%, 재건축은 60%, 90, 80, 60 그런 기본으로 머릿속에 입력하라 이 뜻이야. 그러면 4번 재개발 사업의 규모별 건설 기준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재개발이니까 80 틀렸네. 90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80이고 재건축 사업의 규모별 건설 기준은 60%잖아요. 근데 75% 이렇게 틀렸고 그래서 4번은 와장창 틀렸어. 5번 시장건설은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이 아까 내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10% 미만이라 했죠. 10% 미만. 기반시설 규모의 미만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를 1년. 이게 틀려서. 이게 1년이 아니고 3년이야, 3년. 그렇죠. 3년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이때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공담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옳은 거는 몇 번이야? 옳은 거는 몇 번? 2번 하나. 그러니까 머리에 두 쪽이 나더라도 이 두 재건축은 일단 200세대 미만 만제곱미터 3분의 2. 이거는 머릿속에 입력하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걸 내가 지적을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요, 내 책에는 있지만 법조문에 여기 찾아보면 내가 법제처, 나는 여기 다, 법이 다 여기 있어. 휴대폰에. 보면은 이게 2페이지거든.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 요건이 2페이지라고. 그죠? 2페이지인데, 다른 책에 이게 없더라고. 방문관계도 없고, 없으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 되니까 모르는 거야. 하나도 몰라, 지금.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경우를 우리가 반드시 받으시. 그 19번 문제, 교재의 19번 문제 정도만 파악하면 완벽하게 정리되니까 그 19번은 무조건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21번 아까 면적 비율을 얘기한 거잖아. 요거 21번 다시 내가 문제 내놔서. 자,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 최대 규모의 전체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때 그 기준으로 부당한 것. 주거환경 개선은 몇 프로? 안 봐도 되잖아. 자, 일단 여기 글자 속에 들어가 빠지지 말라고. 내가 그 글자 할 때 당하면 안 돼. 내가 그거를 컨트롤해가 끌고 나가야 되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프로? 90. 재개발은 몇 프로? 80. 재건축은 몇 프로? 60%. 이거 먼저 딱 정리하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임대주택은 몇 프로? 30%. 40제곱미터 이하는 몇 프로? 50%. 맞네. 3번 재개발 사업에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국민주택의 규모는 이게 딱 틀렸잖아. 어렵게 안 낸다니까. 기본만 알면. 그러면 몇 프로야? 80인데 90 틀렸네. 4번 재개발 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15% 임대주택이 그럼 150세대가 된다 이거지. 1000세대일 때. 그리고 40제곱미터는 40%잖아. 그럼 150세대 중에서 40%니까 한 68세대 정도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지어라. 내가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해줬잖아. 그러니까 맞고. 재건축 사업은 틀렸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의 75%. 아니야. 몇 프로? 60%야.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것이 3번하고 몇 번? 5번. 두 개네요. 그러면 5번은 60%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하고 몇 번? 5번이 두 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정리할게요.